안녕하세요. 설문했을 때 기계 내용도 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공조 설비나 냉동에서 사용을 하는 RT라고 쓰죠. 이 냉동톤이라고 하는데 리프리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리프리저레이션 톤 에이지라고 하죠. 우리가 냉동톤 또는 제빙톤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또 냉각톤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쓰기도 하고 뭐 킬로와트를 쓰기도 하는데 이 얘네 말고도 이 RT란 단위를 만들어서 자꾸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RT가 종류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씩 배워보면 RT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쉽게 말하면 열량의 단위인데 시간당 열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게 SI 단위로 쓰는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쓰는 거, 영국에서 쓰는 거 실제로 우리가 SI 단위인 킬로와트보다 이 RT라는 거를 냉동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량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톤 단위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건데 톤이라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쫙 거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단위계 우리가 MKSRT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에서 프랑스 톤이라고도 하고 불톤이라고도 하죠. 얘를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또는 표기할 때 영미권에서는 메트릭 톤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톤인애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죠. 이게 왜 다르냐면 이 식을 제가 풀어드리려면 먼저 파운드부터 봐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환산을 하면 2205파운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1톤일 때의 질량은 1000kg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그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 일단 값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미국 톤인데 미국에서는 1톤을 얘는 파운드 그 야드 파운드 단위를 쓰는데 2000파운드를 1톤이라 그래요. 2000파운드는 실제로 우리가 국제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7kg이 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밀리미터가 있고 1000배하면 미터가 있고 또 1000배하면 킬로미터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해놓은 게 우리 SI 단위인데 미국에서는 100 웨이트라고 해서 100 웨이트를 CWT라고 하기도 하고 100파운드로 규정을 했고 20 웨이트를 1톤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톤이 20 웨이트고 100 웨이트가 100파운드니까 얘는 결국 1톤이 2000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달라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 숄트 톤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또 그 와중에 영국과 미국도 통일이 안 된 거죠. 참 이런 게 힘든데 영국에서는 1톤을 2240파운드를 1톤이라고 하고 얘는 또 왜 이렇게 나왔냐? 얘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16kg이 됩니다. 얘는 더 이전 단위부터 들어가는데 요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스톤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스톤이 14파운드가 돼요. 그리고 8스톤이 아까 미국에서 말한 것처럼 100 스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20 스톤이 1톤이 되는 건데 이 1스톤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스톤이 14파운드고 8개의 스톤이 20개 있을 때 얘가 2240파운드가 돼서 얘가 1톤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2205, 1000 빨간색으로 할까요? 미국에서는 2000파운드를 1톤이라고 하고 영국에선 2240파운드를 1톤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 용량이 다르다는 거죠. RT를 하려면 이게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열량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냉동톤은 전부 다 우리가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이제 RT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응고자멸이라고 하죠. 0도씨에서는 물로도 존재가 가능하고 얼음으로도 존재가 가능한데, 이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뺏어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때 응고자멸이란 물에서요, 우리가 옛날에 자주 쓰는 단위로는 79.68kcal 1kg당. 이 물의 양이 많을수록 제거해야 되는 열량이 많으니까 단위 질량당 제거해야 될 열량을 제시를 한 거고, 미국 애들은, 영미 애들은 파운드 쓰니까 144BTU를 파운드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열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두 개를 서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1kcal는 3.968BTU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브리티시 서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열량 단위예요. 그냥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값만 다른 거고, 이 두 개를 숙지하고 나서야 우리는 RT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국제 냉동톤이라고 하는데, 국제 냉동톤 얘가 MKSRT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냉동법에서 고압가스라던가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규는 이 국제 냉동톤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법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안 써요, 설계할 땐.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국제 냉동톤의 정의는 우리가 0도씨의 물 1톤을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이죠. 열을 뺏어야 되니까. 근데 시간 단위가 있으니까 하루예요. 24시간 내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거하는 열량은 응고자멸이잖아요. 우리가 총 제거해야 되는 자멸이란 어떤 물질의 질량의 증발자멸 또는 응고자멸이 되겠죠. 여기는 응고자멸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냉동톤에서 국제 톤 단위의 질량은 1000kg이 될 거고, 응고자멸이 79.68kcal per kg이 되는데 24시간 동안이니까 24시간을 써주면, 좀 제가 크게 썼네요. 얘가 3320kcal per hour가 되고, 우리가 얘를 이제 1RT라고 하는 거죠. 근데 RT라고 쓰면 RT가 너무 많으니까 CGSRT, MKSRT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SI 단위로 바꾸면 약 3.86kW가 되는 거죠. 모든 법은 국제 냉동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우리가 미국 냉동톤이라고 해서
좀 확대해서 도면에 RT라고 써 있으면 다 미국 냉동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USRT라고 많이 쓰죠. 제가 아까 위에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은데 이 미국 거를 숄트톤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롱톤이라 그러죠. 구분 짓기 위해서 얘네도 용을 또 만든 거예요. 자, 미국 냉동톤 얘는 일단 값부터 써보자면 3024 킬로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얘는 어떻게 나왔냐? 사실 같은 말인데 미국에는 우리가 도씨를 안 쓰고 화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32화씨 물 1톤을 32화씨 1톤의 얼음으로 물을 안 썼군요.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이다. 근데 32화씨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는 결국 0도 물이 어는 점을 화씨 온도에서는 32화씨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미국에서의 1톤은 2000파운드였고 단위가 아까 BTU가 파운드당 144 BTU가 됐었고 얘도 똑같이 24시간이란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12,000 BTU per hour가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킬로칼로리 단위로 바꾸면 3024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고 이걸 또 SI 단위로 바꾸면 3.52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놈은 이 USRT라는 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영국 냉동톤인데 냉동톤 얘는 또 BSRT라고 불러요. 얘는 저도 사실 실제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아이인데 영국에서는 똑같이 이 식에다가 2240파운드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3440 BTU per hour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 3387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고요. 또 SI 단위로 환산하면 3.94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죠. 얘는 잘 안 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조에서 쓰는 건 이게 단데 우리가 냉동에서는 공조도 하나 더 있긴 한데 먼저 하고 제빙톤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팔려면 물을 가져다 얼음을 만들 거고 그때 그 장비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만들지는 우리가 제빙톤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제빙톤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 제빙톤은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물을 가져올 때 그 물을 25도씨라고 보고 원수라고도 하죠. 25도씨 물 1톤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면 팔 때 바로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고하는 얼음의 온도를 마이너스 9도씨로 봐가지고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이 얼마냐고 하는 거죠. 당연히 얘도 24시간이라고 하루의 값이 들어가고 그럼 위에 냉동톤이랑 좀 다른 게 얘는 25도씨 물을 0도씨 물로 만들고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을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현열이 필요할 건데 물의 현열이 온도를 낮출 때 들어갈 거고 응고 자멸이 들어갈 거고 또 현열이
얼음이니까 I라고 해볼까요? 요만큼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단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헌혈이라는 건 현혈이죠, 현혈. 어떠한 그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저항이 되는 비열에 따라서 온도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로 우리가 현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위 질량이니까 1kg으로 보면 얘는 삭제가 될 거고 비열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MC 델타 T가 있고 똑같이 MC 델타 T가 있는데 물의 비열과 얼음의 비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단위 질량이면 질량은 삭제가 될 거지만 그럼 물은 1kg의 물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1kcal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다면 숙지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25도씨에서 0도씨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25를 곱해주면 얘는 25kcal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1kg당이죠. 그리고 얼음은 뭐 약간 책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0.5kcal를 보고요. 즉 물이 용량이 더 많은 거죠. 얘는 9도씨를 0도에서 마이너스 9도로 낮춰야 되니까 필요한 게 kg당 4.5kcal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멸량은 79.68로 위에 썼었으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톤은 1000kg이었고 kg당 물의 25도씨 물을 0도씨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은 25kcal이고 또 물을 얼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응고자멸은 79.68kcal이었고요. kg당 0도씨 얼음을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은 4.5kcal였죠. 그럼 여기에 얘는 이제 온도의 변화가 많으니까 여기서 열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1.2, 즉 20%의 열 손실 값을 보정을 해줘요. 그럼 얘도 똑같이 24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5450 정도 59였나 보네요. 59 kcal per hour가 되고 얘를 우리가 보통 얘는 냉동톤이기 때문에 국제 단위계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는 1.65 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냉동톤은 1.65 RT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얘도 사실 제가 냉동 설계는 별로 안 해봐서 거의 안 해본 수준이죠. 잘 많이 써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무에서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냉각톤이라는 게 있어요. 냉동톤도 있고 냉각톤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CRT, 쿨링이라고 해서 CRT라고 부르는데 우선적으로 얘는 우리가 1CRT라고 하는 건 3900kcal per hour를 말하고 얘는 어디서 나왔냐? 얘의 태생은 USRT에서 나왔어요. 이 단위 자체가 원래 미국에서 이제 쓰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면 기본적인 냉동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히트펌프 영상 보시면 똑같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우리가 사방 밸브 이런 거 다 안 그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얼음을 만들든 뭐 냉방을 하든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열을 흡수해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린 얘를 증발기라고 부르고 여기서 흡수하는 걸 증발열이라고 하겠죠. 증발열보다 결국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냉동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냉동 능력을 1USRT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히트펌프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을 흡수하면 어딘가로 버려줘야 이 시스템이 계속 구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버리냐? 이 열을 삥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버리는 걸 우리가 응축 자멸이라고 하고, 그쵸? 응축 자멸도 맞는데 결국 얘 명칭을 우리가 콘덴서 응축기라고 한다는 거죠. 응축 자멸보다 응축기 방열량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열을 여기서 퍼서 바깥으로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버리냐? 뭐 실외기처럼 공냉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조 시스템에서는 보통 얘를 냉각탑에 버린다는 거예요. 즉 냉각탑 용량이라는 건 응축기 발열량이 된다는 거죠. 방열량이. 그러면 우리는 응축기 방열량을 QC라고 두고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냉동 능력을 Q2라고 봐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이상적이라면 Q2 흡수한 만큼 버리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냉매를 이동시키고 시스템에 손실이 발생할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동시키기 위해 이 압축기라는 애에 동력을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Q2에다가 증발열에 우리가 여기다 축동력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축기에서 버려야 하는 양은 축동력과 냉동 능력의 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자면 응축기에서 버려야 되는 양은 우리가 실내에서 또는 냉동실에서 제거한 열량에다가 거기에 투입되는 축동력이 되겠죠. 우리가 이 축동력을 대충 냉동 능력의 30%로 봐서 냉동 능력 곱하기 1.3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를 1USRT라고 본다면 1USRT는 3024kcal잖아요. kcal per hour. 얘가 이제 Q2가 되는 거고, 여기에 1.3을 곱하면 약 3900kcal per hour가 된다는 거죠. 얘가 Q2죠. 얘가 뭐다? 응축기 방열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냉각탑에서의 1CRT라고 하는 건 냉동기 1USRT를 선정했을 때 냉각탑은 1CRT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냉동기가 200USRT로 선정이 됐으면 일반적인 냉동기에서는 냉각탑을 200CRT로 선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붙는 조건이, 이거는 표준 설계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열을 버려야 되는 냉각탑의 능력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중동 지역에선 외부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냉각탑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기본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떠한 열량은 질량과 그 질량을 현열식과 똑같죠. 비열 그리고 온도를 얼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제거했는지, 온도를 떨어뜨렸으면 얼마만큼의 열량을 제거했는지 보충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냉각탑이 있으면 냉각수가 있겠죠. 냉각수의 양은 M이라고 보면, MC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열량의 비열과 온도차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열량은 응축기 발열량이었으니까 1USRT의 축동력을 고려한 1.3을 곱하고
물의 비열은 1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준 설계 조건이 들어가는 건데 외기 온도 37도 그리고 냉각수 온도 32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냉각수 온도가 37도고 외기 온도를 32도로 봐서 얘를 계산해 보면 786.24kg/H가 되고 얘를 이제 RPM으로 바꾸면 우리가 1CRT당 필요한 또는 1USRT당이라고 봐도 되죠. 냉동기 1USRT당 또는 냉각탑 1CRT당 필요한 냉각수량은 약 13LPM이 된다. 이게 RT당이 되겠죠. 설명이 약간 번잡한 것 같은데 복습을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조 설비나 냉동 설비에서 RT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비를 선정할 때 이때 장비란 냉동기 또는 냉각탑을 의미합니다. RT는 열량의 단위로서 우리가 냉동기 또는 냉각탑은 열량의 단위가 너무 크니까 RT라고 그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MKSRT, USRT, BSRT라고 해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1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RT 값도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다시 요약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톤이라 함은 다 MKSRT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SI 단위가 되는 건데 우리도 MKSRT를 사용해야 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다 USR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SI 단위로 많이 바뀌면서 카탈로그 등에도 다 SI 단위인 킬로와트 값과 USRT 값으로 많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냉동톤, 미국 냉동톤, 영국 냉동톤은 모두 물이 어느 지점에서의 온도에서의 물이 1톤이 똑같은 온도의 얼음이 되기까지의 제거하는 열량 24시간 동안 이 열량을 가지고 우리는 RT라고 규정을 했으며 가장 작은 건 미국 냉동톤, 그 다음이 CSRT, MKSRT, 그 다음에 BSRT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냉동톤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냉동 공장, 얼음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빙톤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25도씨의 물 1톤을 영하 9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을 말하며 얘는 이제 일반적인 RT보다 훨씬 크죠. 1.65RT인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또 많이 쓰이는 내용이 냉각톤이라고 하는 냉각탑에서 사용하는 RT를 말하는데요. 얘는 1CRT라는 건 3900kcal를 말하고 이는 우리가 냉동기 시스템에서 냉동 능력이라고 부르는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우리가 응축기에서의 발열량과 같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응축기에서 발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과 우리가 투입하는 전기에너지, 즉 축동력을 모두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응축기의 발열량 QC라는 건 증발기에서의 냉동력보다 더 크게 됩니다. 얼마만큼 크냐? 축동력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때 축동력은 우리가 약 30%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3024, 즉 1USRT에 30%를 곱한 3900kcal를 우리는 1CRT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USRT 곱하기 1.3이 1CRT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냉동기를 선정할 때 필요한 냉동 능력을 USRT로 선정하니까 약 100USRT의 냉동기를 선정했다면 실제로 100CRT의 냉각탑을 선정하면 충분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100CRT라는 건 표준 설계 능력을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외기 온도가 너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이 값을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정 방법까지는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1USRT당 필요한 냉각 수량이 13LPM이라고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13LPM이 나온 근거는 우리가 결국 1USRT가 냉동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실제 제거해야 될 용량은 30%의 축동력을 고려한 응축기 발열량이 되고, 이때의 표준 설계 조건인 냉각수 온도 37도, 외기 온도 32도를 고려하면 이게 결국 RT당 필요한 냉각수량은 13LP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